제가 아무래도 패션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가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야, 검정색이 뭐가 달라? 검정색 다 똑같은 검정색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맞긴 한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나름 진짜 이쪽에서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짜 저렇게 알고 있는 건가? 저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이 옷에 대해 알고 있던 사소한 상식인데 알고 보면 또 새로운 이런 재미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옷은 세탁기에서 세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건조기도 가능하다. 자,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지금 진돗개 1호 발령해야 돼요. 우선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세탁기는 강한 힘으로 물과 열을 사용해서 옷을 세탁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옷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계 세탁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야, 뭐 그러면은 다 드라이 맡기고 세탁소 보내냐? 나는 여지껏 막 돌렸는데 문제 없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우선 이 세탁기 사용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가야 내 소중한 옷들을 망치지 않고 이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세탁기는요, 원심력으로 물과 세제, 옷들을 마찰시켜서 때를 빼는 원리죠. 그리고 심지어 물 온도가 꽤 높기도 해요. 거기다가 심지어 탈탈탈 돌려서 탈수까지 하죠. 근데 더 문제는 요즘에는 건조기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물론 막 티셔츠나 맨투맨, 후디 그냥 편안하게 입는 옷이니까 괜찮다고 해도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이런 옷들 중에서도 꽤 고가의 상품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내가 조금 소중히 아끼는 옷이다 싶으면 일단 세탁 강도를 약으로 놓고 세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아낀다 그러면 그 옷만 따로 빼서 망에 넣어서 단독 세탁을 하시는 걸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세탁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세탁인데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요즘 도메스틱 제품들은 이런 기계 세탁이나 열건조에 대비해서 다 충률들을 잡아서 제작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티셔츠류들은 그냥 편하게 입으셔도 큰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진짜 많이 변한 거긴 해요. 예전에 제가 동대문에서 막 옷 사입고 이럴 때는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티셔츠 사고 그러잖아요. 진짜 세탁기 한 번만 빨아도 티셔츠가 바로 크롭티 되고 막 이런 거 진짜 많았었어요. 그런 피해를 너무 많이 겪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이 특히 충률에 대해서 되게 더 민감해진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는 건 어떤 옷이든 옷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세탁하는 방법의 팁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우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은 무조건 구별하셔야죠.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티셔츠라도 고가의 옷이라면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서 강도를 약으로 놓고 세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건조기 사용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그냥 그늘에 널어서 자연 건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널어서 말리라고 했다고 햇볕 쨍쨍한 데다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색이 또 다 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셔츠나 슬랙스 같이 좀 센시티브한 옷들은 물이나 모소재가 섞였다면 반드시 드라이를 맡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폴리나 레이온 혹은 면으로만 이루어진 소재라면 망에 넣어서 세탁 강도를 약으로 놓고 돌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조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탈수가 된 다음에 탁탁 털어가지고 옷걸이에 널어서 그렇게 자연 건조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르고 나면 스팀 다리미로 살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 절대 빨면 안 되는 거, 울이나 모가 들어간 소재는 물에 넣고 절대 빨면 안 돼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줄어버려요. 보통 저런 소재로 된 옷들이 니트나 셔츠, 블레이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라이를 잘 보내시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어떤 셔츠나 니트는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탁표를 잘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물에 빨아버리시면 진짜 옷이 바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 헤어 라벨을 반드시 꼭 잘 확인을 하셔서 울이나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라이를 맡기셔야 됩니다. 이외에 뭐 스웨이드, 패딩에도 뭐 구스도 있고 덕도 있겠죠. 뭐 그리고 코트류 이렇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의류들은 다 반드시 세탁소에 맡겨서 전문 세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간혹 진짜 세탁 케어 라벨을 봐도 모르겠다 싶은 옷들이 있어요. 이런 옷들은요, 해당 브랜드에 전화해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브랜드에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꼭 세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끔 기능성 의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 그런 의류들이 고가니까 꼭 반드시 물어보고 세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이 세탁 팁들을 아마 여자분들이 보시면 진짜
저 뭐 하는 거야? 하고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 브랜드를 하면서 받았던 CS 중에 이 세탁에 관련된 CS랑 컴플레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탁기에 모든 옷을 빨아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지 말고 이 세탁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세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모든 검정색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정 옷들마다 미묘한 컬러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같은 검정 옷이라도 잘 구분하고 차이를 알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단편적으로 같은 검정색 옷이라고 해도 소재에 따라 빛 반사가 달라지거든요. 면 소재는 상대적으로 빛을 잘 흡수해서 광이 덜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캐주얼해 보이죠. 반대로 뭐 울, 실크, 레더, 광택이 나는 소재는 빛을 반사해서 은은한 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식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뭐 간혹 폴리 혼용률이 높은 저가 소재는 광이 너무 많이 나서 싼티가 나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작업용 유니폼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같은 슈트를 입어도 편한 지인 결혼식 갈 때는 적당한 광택이 있는 편안한 느낌의 슈트나 슬랙스를 입죠. 반대로 가족 결혼식이다, 이렇게 무조건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모나 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혼방돼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정장 같은 슈트를 입잖아요. 뭐 단순히 빛 반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밖에도 진짜 많은 요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퉁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소재마다 광택이나 뭐 원단 조직이나 이런 요소들을 따져서 필요에 따라서 검정 옷을 선택하시면 더 활용도 높고 상황에 알맞게 여러분들이 검정 옷을 입으실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올블랙 룩으로 입어도 이 소재만 잘 믹스하면 여러분들이 그 저승사자룩 이런 거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검정색 옷은 다 같은 검정색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구분해서 상황에 맞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디자이너 브랜드는 모두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잘 알면서도 가끔은 어떤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면은 야, 이 돈을 받고 이렇게 만드나 싶은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말은 역설적으로 비싼 옷은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원래 품질을 좌우하는 건 사용된 재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감은 또 얼마나 잘 되었는지 뭐 이런 요소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은 그런 걸로만 가격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값이라고 하죠. 브랜드가 그 시장에서 지니고 있는 명성이나 혹은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마케팅 비용, 광고비, 어마무시한 캠페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명성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면 브랜드일수록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옷을 만드는 비용 외에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게 옷 가격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작은 예시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매 시즌에 하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런웨이 쇼 있죠. 그런 쇼를 한번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주 적게는 억 단위에서 크게는 수십억 단위까지 가요. 그리고 디자이너 제품은 그 유니크한 디자인하고 그 유니크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제한된 생산 방식 때문에 제품의 희소성은 높지만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옷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제품의 기능성이나 내구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진짜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격은 품질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중에서도 고품질,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격만큼이나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하이 퀄리티의 품질을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유니크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원해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넘사벽에 하이 퀄리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고가의 디자이너 제품을 사시고 후회를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꽤나 많은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들을 샀었는데 이제는 좀 잘 못 사겠더라고요. 뭐 물론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아이템들은요, 매 시즌 위시리스트에 꼭 담아 넣었다가 세일을 하면 그때 한두 벌씩 구매를 하곤 합니다. 확실한 건 일반적인 브랜드들하고는 좀 다른 확실한 디자인 감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취향에 맞춰서 하나씩 구매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패션 그레이드가 확실히 상승하는 방법이긴 해요. 그렇다고 그것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은 패션은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다. 약간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제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이 먹고 옷이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주변에 보통의 30대 동생들, 40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다 물어봤는데, 야, 이게 진짜 대답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찐으로 충격받았어.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저는 솔직히 제가 옷을 입을 때 남들한테 보여지는 퍼센트가 한 30? 그리고 나의 자아 표현이 한 70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이 직업을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패션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그것들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굳이 그래야 하냐고요? 나이를 들면서 우리의 취향이나 몸매,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도 이런 과정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나 생활 방식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이 자신감, 자존감 이런 내적인 것들이 정말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션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패션을 통해서 우리는 기분, 성격, 가치관 이런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요.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만큼 자기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막 뭐라도 될 것 같고 막 기분 좋고 막 자신감 넘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나이가 좀 들어서 20대처럼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입을 수는 없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분들 빼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놓인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타협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나이 먹었다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 패션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 어리게 여러분들만의 패션을 잘 가꾸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점을 꼭 믿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상식처럼 당연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생각보다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재밌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컨텐츠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패션 라이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덜트 스트릿 하우스였습니다.